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소식과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 1번지 등을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장관 인사청문회 등 국내의 여러 이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소식과 취임 후 검찰개혁과 관련된 행보에 대해 비중을 두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9일 뉴스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최경 과기부 장관과 이정옥 여가부 장관 등 장급급 인사 6명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임명 반대가 적지 않고 검찰의 수사도 선택의 걸림돌이 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면 돌파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조 장관 임명 결정은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검찰의 특수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과 가족 수사 등의 난관을 넘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조국 장관은 임명 후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법률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고 조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임무완수를 위해 기용됐다는 점은 검찰에게 압박이자 동시에 반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겸신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는데 정 교수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9월 10일 뉴스리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했고 첫 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는 등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으로 현장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과의 차담회에도 불참하는 등 존재감을 최소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1일 뉴스리뷰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할 것을 지시했는데 2기 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키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찰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공판부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후 첫 오찬을 법무부 20, 30대 직원들과 함께한 데 이어 앞서 공개 대담을 제안했던 청년 노동자 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가족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간부가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제안한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다뤄졌고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비중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윤리적 자질에 대한 검증은 장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관련 보도의 비중이
다소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조국 장관의 취임 초기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연합뉴스TV 보도는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도들이 조국 장관의 가족들과 연관된 것이 많았고 법무부 장관 역할 수행에 관련된 보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조국 장관이 수행할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이해나 예상도 궁극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자동차 운반선의 전복 사고와 생존자들의 구조 사항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9월 9일 뉴스메이커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현대 그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 20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4명은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새벽 현대 그로비스 소속의 차량 운반선 골든 레이온은 선체가 좌측으로 80도 기울어 전도됐고 이후 선체는 90도로 더 기울어지면서 구조 작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체에서 발생했던 화재는 현재 모두 진압됐으며 선체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예인선 2대가 선체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현지 시간 9일 오전 사고 해역으로 미국 구조대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에 의하면 미 해양경비대가 선체 주위를 돌며 선체를 두드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번에 걸쳐 내부에서 두드리는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9월 9일 뉴스투나잇에서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그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구조 작업이 재개됐는데 전날 선박 고정화 작업이 진행됐고 화학 전문팀이 와서 내부를 점검한 뒤 빠르면 오전부터 내부 진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아틀란타 영사관의 사고 대응반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9월 10일 뉴스 1번지에서는 골든 레이어에 갇혔던 4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모두 구조되었다고 전하면서 미국 해양경비대가 선체 내부의 생존 신호를 감지하고 선체에 구멍을 뚫어 생존자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체에 구멍을 뚫어 골든 레이어의 프로펠러룸에 갇힌 선원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고 구멍을 확대하고 사다리를 설치해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전하면서 해양경비대에 의해 조사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 11일 뉴스 현장에서는 미국 해안에서 전도된 골드레이어에 갇혀있던 선원들이 선체 내부 온도가 최고 65.5도까지 올라가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에서 버틴 끝에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는 절단기를 이용해 처음엔 7cm 정도의 구멍을 뚫었고 40개의 구멍을 더 뚫어 철판을 떼어내 공간을 확보하고 선원들을 구조했는데 구조된 선원 4명은 모두 응급실로 옮겨져 검진을 받은 뒤 태어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블러즈윅 항구는 폐쇄된 상태로 다시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발생한 현대 그로비스 소속의 차량 운반선 전복 사고는 인명피해는 크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사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사고 발생 소식과 배 안에 남아있던 인원에 대한 구조 활동이나 상황에 대한 사실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는 다소 제한적인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사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구조활동에 관련해서 대형 선박의 전복의 경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보다 유용한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다루면서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9월 11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소한 일본의 WTO 협정 위반 사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1조 1항에 있는 최애국 대우 의무 규정,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개별 품목에 대한 정부의 수량 제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11조, 그리고 각 회원국의 수출 제도를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10조 3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가 허술해
안보상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한일 간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TO의 재판관 역할하는 패널을 설치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항소심까지 가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입증하고 유사한 조치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는 한일 갈등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단행한 개각에서 강경파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격화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양국 정상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톱다운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양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하순엔 뉴욕에서 유엔 총회, 10월 달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11월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문 대통령이 이들 행사에 참석한다면 아베 총리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등 다자 외교 무대엔 한미일 정상의 만남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데 한일 정상이 타개책을 찾은 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한다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9월 11일 뉴스 20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뒤 69일 만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문 후 1, 2주 이내에 들어오던 세계 품목에 대해 최장 90일의 일본 정부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부담도 안아야 하는 가운데 실제로 수출 규제 2개월이 넘도록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허가는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그 영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이번 WTO 제소에선 제외됐는데 정부는 WTO 제소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특히 외교적 대응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나 왜곡된 역사인식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과 이후 전망에 대한 보도는 적절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도 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적 대응이 가질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했다면 보다 완결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과의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15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세입자들의 절규,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최근 많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시작됐는데요. 이곳에 전셋집을 구해 들어온 이곳에서는 강 씨라고 불리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탓에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씨 가족처럼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보는 신혼부부이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는데요. 신혼부부입니다. 전세금이 전 재산이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울먹이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가운데 업계약 의심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업계약이란 매매 계약서에 집값을 실제 시세보다 높게 쓰고 전세금을 높게 불러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거의 없게 거래하는 것이라고 자막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들어왔냐고. 한편 이러한 사기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개했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공모했다는 의심 정황까지 포착된 건데요. 없는 방향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조 씨가 집주인 강 씨의 집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이 같은 사기 행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생긴 거예요. 이어진 장면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갭 투자의 피해를 CG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줬는데요. 어떠한 원리로 갭 투자의 행위가 가능한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 대기업 수원 사업장 세입자의 피해 사례는 수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촌에서도 전세 세입자 피해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요 피해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집인 줄 모르고 계약한 피해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기를 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본인의 탓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돈인데 그런 돈을 날려버렸다니까. 물건을 피해 세입자 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아예 속이려고 공모한 경우 임차인은 그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는데요.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하지만 이 제도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피해 건물들처럼 고시원으로 등록해놓고 원룸으로 임대할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거짓말을 해도 세입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서류로 다음 장면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정보인 확정일자 부여 순위, 총 선순위 금액 정보 등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도 연락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락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듯 법과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크게 3가지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 전해주었는데요. 이 집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얼마큼 있습니까? 그럼 먼저 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자료를 통해 검증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대상이 아닌 주택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안전하고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중개사가 공모할 경우를 대비해 공인중개사를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들르고 소문도 확인해보라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들 수 있으면 들어보면 더 안전하겠죠. 여기에 정부의 전세금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짚어줬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단지 후속 조치에 지나지 않을 뿐 현행법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1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 여전히 계류 중인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이번 방송을 통해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더 이상 서민들을 이용해 부도덕한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없도록 빠른 법안 개정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짚어줬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셨는지요? 네, 저는 이번 영상을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과 또 이 때문에 피해보는 서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직 개편,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사법개혁의 향배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최적임자로 지명한 만큼 검찰개혁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조국 법무장관이 이끄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기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을 했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검찰 개혁에도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조 장관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를 통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일주일 동안 검찰 개혁 방안을 쏟아내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활성화, 검사의 조직 문화와 교육 승진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감찰과 벌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앞서 기자간담회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지만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집중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3년 전 극단 선택 검사묘 찾은 조국, 검찰 문화 바꿔야, 조국 수사 검찰총장 배제 시도, 청 개입한 직권남용 아닌가에서 조 장관의 혐의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 그것이 바로 검찰 독립이고 검찰 개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초유의 비정상이 몰고 올 분열 갈등 혼란 누가 감당하나라고 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을 끝내 임명하는 것은 내 뜻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오기 정치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조국 장관 임명, 검찰 개혁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 속도 내는 조국 직접 수사 축소, 감찰 활성화 지시 등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법무장관과 검찰 제 할 일만 하면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 축소와 분산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조 장관에게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조국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조직 신설, 개혁 속도 내놔라고 하면서 검찰개혁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한 키워드인 만큼 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이 된 뒤에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법안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조국 장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이 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수사권에 경찰에 대한 지휘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비대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축소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 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경찰을 수사기관으로 그리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역할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권 및 수사 지휘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 관련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처리 자체를 원천 저지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현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갖는 것입니다. 반면 권은희안은 별도의 추진위를 구성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되 이 특수수사권은 축소 또는 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민심 역행한 조국 임명, 대통령이 국정혼란 자초했다 해서 정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고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공수처 설치법부터 선거법까지 여야 명운건 법사위에서 최근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급속히 퍼져 검찰개혁 관련인 이 두 법안에 대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이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조국 장관은 법무부 개혁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법무부의 체제는 어떠한지 또 조국 장관이 앞으로 법무부의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 주실까요? 네, 조국 장관이 후보자였던 시기에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임무는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라고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된 후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일 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듣다 보니까 이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 관찰 처분의 관리와 집행, 그리고 형행,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 옹호 등의 정말 여러 가지 법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 개혁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었죠. 보도에 따르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그리고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고 법무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형사부 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그리고 감찰제도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서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로 재발 방지 방안도 중요 개혁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언론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응까지 다양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검찰 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사법개혁의 방향, 내용 등을 상세히 보도해서 국민적 이해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의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소송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해 지난 12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개혁에 이어서 정치, 언론, 사법,
교육개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도 이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권력은 서로 바르게 견제해줄 견제 세력이 있어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커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합리를 바르게 조정하자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이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국민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로써 언론은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검찰의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올바른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바른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